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6대 다류 중에 황차, 누를 황 해서 차 색깔이 노랗고 탕 색이 노랗다 해서 누를 황 해서 황차예요. 그런데 이 중국 명차 중에 유명한 명차 중에 많은 차들이 이 황차예요. 그러니까 사람 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찬 녹차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때 중세가 올라오니까 이 좋은 맛있는 녹차를 어떻게 하면은 부드럽게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게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차를 만들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녹차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거든요. 맨 처음 차잎을 따서 살청이라는 차잎 안에 이제 폴리페놀 안에 들어있는 산소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산화효소가 있어요. 그 산화효소를 뜨거운 열로 없애는 게 죽일살, 푸를청 해서 살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살청을 제대로 잘 하면은 녹차를 완성시켰을 때 차잎들이 풋풋하고 깨끗한데 살청을 잘못하면 산화효소가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유념을 하고 비비고 또 쫙 펴서 넣는 탄량이라고 펼칠 탄 서늘할 량 서늘하게 펼쳐서 서늘하게 식힌다는 이제 탄량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산소를 만나면서 차잎이 가지고 있는 산화효소가 빨갛게 변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홍차처럼 빨간 게 아니라 약간 누르끼리하게 변한다 해서 그 갈색 갈해서 갈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녹차를 우리가 그런 상식들을 알고 있으면 도대체 이 차가 잘 만든 차냐 잘 못 만든 차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처음에 우리가 차잎을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차를 다 데리고 난 뒤에 차 찌꺼기를 보면은 줄기라든가 차잎 끝을이라든가 그런 데에 약간 붉게 변해 있어. 그런 것들은 살청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살청을 잘못하면 이제 그런 갈변 현상이 나서 녹차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풋풋하고 푸른 그런 색과 탕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다 보면은 지금도 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서 황차는 아니지만은 녹차에 약간 텁텁한 맛이 나오는 그런 잘못 만든 녹차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라. 녹차를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찌푸드더니 습기가 많다든가 그러면 녹차 만드는 건 가장 안 좋은 게 그 수분이에요. 차잎 자체가 수분을 우리가 차를 만든다는 건 차잎이 가지고 머금고 있는 수분을 없애는 작업이 차를 만드는 제다 작업인데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은 만드는 중간중간에 차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해요. 그러면 바로 그 갈변이라는 잘못된 뭐라고 하지? 차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에도 차를 만들다가 예를 들어서 습기가 많은 날 만들었는데 차가 녹차의 신선하고 그 맑은 향이 아니라 약간 텁텁하면서 구수한 향도 나고 약간 묵은 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예 요걸 발효를 시켜 가지고 녹차가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을 없애자 해서 조금 연구된 것이 황차 만들고 그 다음에 우롱차 만들고 그 다음에는 완전 발효시킨 황차까지 나온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
뭐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 안 살아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는데 책에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다만 저 녹차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고 황차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고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설로 다 미화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홍차 만드는데 느닷없이 그 반란군을 내세워 가지고 반란군들이 차 푸대 위에서 잠을 자고 났는데 사람 온도 때문에 밤새도록 차가 그 안에서 우리말로 뜬다고 그러죠. 온도가 있으니까 차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과 공기 중의 산소와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그 안에서 떠버리니까 신선한 녹차가 아니라 뜬 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더니 탕색이 빨갛게 나오는 홍차가 되었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설을 만들고 그러는데 역시 그것도 이제 차를 만드는 과정에 잘못 이게 홍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말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띄우는 방법이 연구되는데 이 황차는 만드는 방법이 녹차와 거의 비슷해요. 녹차와 거의 비슷한데 무슨 과정이 하나가 더 있냐? 밀폐를 시켜서 그 안에서 띄우는 거예요. 발효를 시켜. 그래서 답답할 민자가요. 문자는 다 아시죠? 그 안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문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 자가 답답할 그 우리가 우리도 갖고 그 민자를 쓰기는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지고 그 답답할 누를 황 이렇게 답답하게 밀폐를 시켜서 차를 풋풋한 녹차잎을 노랗게 변화시킨다 해서 민황이에요. 민황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녹차 만드는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황차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원래 우리 오늘 이제 실습보기로 온 몽정황화예요. 몽정황화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실습용으로 좋은 걸 들어왔었는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실습용으로 절강성 남쪽에서 만든 온주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온주에서 만든 황차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음을 차는 황차 중에 제일 유명한 그 사천성 몽산에서 만든 몽정황화라는 유명한 황차가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1956년에 독일 라이프치히 세계 박람회에서 1등을 한 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시음을 군산 은침이에요. 근데 이 군산이라는 산은 임금 군자를 써요. 임금님 산이요. 이름이 군산이니 이거 얼마나 이거 대단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군산이라는 산은 어디가 있냐? 호남성, 우리 복전차 만드는 호남성이 있죠. 흑차 만드는 호남성에 가면은 동정호라는 중국에서 두 번째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정호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이제 그 면적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대조를 해봤더니 충청북도 3분의 2가 전부 호수예요. 그게 호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양호 그런 쬐깐한 그 둔벙만을 그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은 호수예요. 끝이 안 보여. 이게 충청북도 3분의 2 정도가 전부 호수니까. 근데 이
동정호라는 그 뭐라고 호수 안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72개의 봉우리로 만들어진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임금님산 해서 군산이에요. 근데 이 군산이 우리가 연속극 보면 양수리 새벽 안개 쫙 내리면 거기서 촬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봐도 와 그러는데 이 동정호라는 건 뭐랄까 새벽에 물안개가 끼면은 온 산이 안개 쫙 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신선들이 사는 산이요. 그래서 신이 사는 산이다 해서 신선산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태백이며 그 유명한 그 시인들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 수많은 시들을 자기들 그 작품에 남기면서 우리들한테 많은 걸 회자시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 이 군산이에요. 근데 이 군산은 어떻게 생겼냐? 물론 이거 섬이니까 뭐 옛날 뭐 지진 변화에 의해서 뭐 올라왔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요것을 중국 사람들이 전설을 만들어서 4000년 전 순임금을 앞에 세워가지고 왜냐면 그 요순우탕 사망오제 참 뭐랄까 그 무슨 시대라고 하죠? 막 무슨 요순 시대가 뭐 무슨 시대라고 하잖아요. 도적이 없고 사람들 살기가 편하고 태평성대 그런 시절에 순임금이 이제 지방 순시를 하시다가 호남성 구이산이라는 산에서 등산하다가 실족을 했는가 어쨌는가 거기서 붕어를 하셔가지고 순임금의 두 애비가 있는데 하나는 아황이요 하나는 여영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의 제산을 지내로 이제 배를 타고 동정호를 지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정호가 충청북도 3분의 1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바람이 불면은 그 바다에 풍랑 치는 그 파도 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뒤집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순임금의 애비 아황과 여영이 물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목숨인데 느닷없이 72개의 푸른빛 나는 소라가 요만밖에 안 차네요. 이게 72개 해봐야 몇 덩어리 안 되겠어. 근데 72개의 소라가 이 두 그 왕비를 떠받쳐 가지고 이루어진 산이 군산인데 봉오리가 72개인데 봉오리마다 전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태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시에서 이제 군산을 신선들이 사는 선산이라고 이렇게 미화시키고 그러는데 그 군산이라는 지리적인 환경에 제가 이제 차가 자생하는 그리고 고급 차를 만드는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은 뭐냐? 가장 좋은 게 호수 안에 있는 조그만 섬. 그리고 그 다음이 겹겹이 어서 오세요. 겹겹이 골이 쌓여서 깊은 산골 속에는 항상 안개가 자욱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말차 만들 때 해 가림 막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차는 차잎 자체를 전부 갈아서 차잎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억센잎이 들어가면 쓰고 떨어서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린 잎을 취해서 말차를 만드는데 그 여린 잎도 햇볕을 보면은 쓰고 떫은 쓴 카페인과 떫은 카테킨 성분으로 변화시키니까 그걸 막으려고
해가림 막을 쳐줘요. 그래가지고 말차를 만드는데 천혜의 해가림 막이 뭐냐? 안개예요. 그래서 깊은 고래에 있는 그 뭐랄까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차입과 가장 좋은 건 호수 안에 섬이 있으면은 호수의 물안개 속에서 차입이 그 이제 햇볕이 차단된 그런 여리고 아미노산이 많은 그런 차입을 따서 차를 만들면 감칠맛이 좋고 차가 부드럽고 매끄러우면서 최고의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정호가 얼마나 크다겠지?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잊어버렸어? 충청북도 3분의 2가 호수야. 그게 동정호라는 호남성에 있는 중국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그 호수 안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게 군산이요. 군산이 임금 군자예요. 임금님산. 근데 그 임금님산은 왜 임금님산이냐? 순임금이라고 했지 옛날. 요임금 요순시대라 해서 순임금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순임금이 지방 시찰을 하다가 호남성 구이산에서 변을 당해가지고 붕어를 하셨어. 그래서 순임금의 두 왕비가 제사를 지내러 동정호에 왔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서 두 왕비가 죽을 익사하는 그 순간에 72개의 소라가 푸른 소라가 두 왕비를 떠받쳐서 만들어진 산이 산인데 그걸 임금님 산에서 임금군에서 군산이라고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군산에서 나온 여린 쌍만 뾰족 나온 쌍만 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산 은치 보면 1창 1기는 고급차예요. 1창 2기까지 따요. 그게 이제 군산 은침이야. 원래는 창만 따야 돼. 뾰족 나온 쌍만 따서 만드는 게 군산 은침이야. 그게 1956년 독일 라이프치 세계 박람회에서 영예 이제 금상을 타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중국 명차의 대명사를 가로치운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어마어마한 고가에 팔리면서 일약 세계적인 명차로 유명해진 게 군산 은침인데 옛날부터 군산 은침은 유명한 차예요. 그 싹은 하얀 융털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뾰족 나온 싹이 마치 은으로 만든 침과 같다 해서 은침이에요. 그게 이제 중국 복건성 복정현에서 만드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백차 중에 은침백호, 은침백호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침백호가 있기 전에 이 호남성 군산에서는 군산 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군산 은침을 청명전 3일, 3, 4일 전에 차입을 따서 청명은 4월 5일이거든요. 4월 5일이니까 그 호남성은 우리보다 유도가 한참 낮으니까 그 차가 빨리 나와요. 그런데 이제 호수다 보니까 이제 추우니까 이제 청명 전에 차입을 따는데 청명 전에 반드시 뾰족 나온 싹만 따야 돼요. 싹을 따서 이제 솥에다가 살청을 하는데 이건 녹차를 만들 때는 완전 살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약간 띄워야 돼. 그러니까 솥 온도를 한 160도 정도. 너무 뜨거우면 산화 효소가 싹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발효차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황차는 경발효차, 가벼운 발효차, 경발효차 해가지고 살청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찻잎이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면은 그것을 우피지라고 하는데 우피지 하면은 무슨 종인 우피지라고 하면
지금 저 우리 그 세멘푸대 있죠. 옛날 뭐지 회푸대. 그저 회푸대 우리 뭐지 한옥질 때 백회 바르는 하얀 회 몰라요? 백회도 몰라? 회라고 해서 하얀 분말 그걸 이제 미역 삶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섞어 가지고 이게 우리 한옥에 하얗게 벽을 칠하는 그 회요. 그 회푸대라고 했어 옛날. 회푸대 모르지? 이 젊은 사람 그 회푸대가 질겨요. 그리고 색깔이 노래. 그래서 그 이제 소우자 써가지고 우피지라고 그래. 우피지로 차를 싸가지고 그걸 상자각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공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청을 할 때 차입이 너무 그 뭐랄까 그 수분이 싹 날아가 버리면은 수분이 없으면 발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반절 정도만 수분이 날아가게 살청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우피지에 싸서 근데 너무 뭐 2kg, 3kg씩 막 욕심 사납게 몽땅씩 싸면은 그 안에서 이게 차가 중첩이 되면은요 산소란 놈이 산화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열이 생겨요. 열이 생겨가지고 그게 차가 뜨끈뜨끈해지면 발효되는 거거든. 근데 너무 많이 싸면은 뭐랄까 차가 뭐랄까 약간 이제 검은색이 되어버리고 너무 또 조금 싸면은 누렇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1.5kg 정도를 한 봉다리 1.5kg씩 싸서 그걸 상자 속에다가 넣고 48시간이 그 안에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한 24시간 정도 되면은 그 안에 그 미세한 아무리 푸대에 싼다 해도 뭐죠 우리가 옛날 그 편의점 말하고 질소 포장 질소를 넣거나 요즘은 진공 포장 공기를 싹 빼버리면은 5년에 10년이 가도 녹차가 그대로예요. 산소가 없으면은 차가 변질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진공 포장을 많이 하거든요. 장기 보관하려고. 그런데 이 옛날에는 그 우피지에다가 회푸대 쪽에다가 싸는데 그 안에 미세한 산소가 있거든. 그 산소들이 한 20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차가 1kg 500이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뜨면서 열이 생겨. 그래가지고 30도 이상이 지나면은 차가 맛도 텁텁해지고 색깔도 약간 검게 변하고 그래서 한 24시간 지나면 회푸대 종이를 꺼내서 다시 풀어서 식혀야 돼. 가지고 다시 또 싸가지고 한 20시간을 또 놔두는 거야. 그게 바로 민황 답답한 공간에서 누렇게 띄우는 민황 발효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거 뭐랄까 황차 제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롱차는 공기 중에서 녹차잎이 가지고 있는 산화효소에 의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산화효소가 이게 빨갛게 변하면서 30%가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롱차라고 해요. 그래서 3분 홍 30%는 빨갛고 가운데 70%는 푸르고 그걸 우리가 대표적인 우롱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붉은 이거 빨갛게 차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가에만 테두리만 빨갛게 이렇게 있어봐. 그거 얼마나 이뻐. 그래서 붉은 마음 홍심 우롱차라고 있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차를 잘 만들었던 것이
복건성 남쪽에 있는 안개현의 홍심철관음이라고 해서, 이 홍심이 있는 철관음은 최고고요. 그만큼 차를 발효시킬 때 정성 들여서. 근데 지금 이 철관음 차를 보면요, 차잎들이 이렇게 반절로 이거 엎어져 버려. 그러면은 어디는 빨갛게 변하고 어디는 파랗게 되고 이렇게 펴면 이거 홍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차들이 맛이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차잎이 중첩이 되지 않고 이렇게 꺾어지고 그런 거 없이 쫙 전부 펴져 가지고 한 30% 정도 빨간 띠가 되고 만드는 게 우롱차의 이제 그 아주 좋은 기술인데, 그리고 이제 홍차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다가 차에다가 물을 뿌려요. 수분을 듬뿍 줘 가지고 모질된 산소를 더 보충해 주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가지고는 차가 전부 빨갛게 안 변하니까 더 빨갛게 변하라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차잎 전체를 빨갛게 변하는 것이 홍차예요. 근데 황차는 그런 과정을 완전히 그 차단을 시켜버려. 그래서 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잎이 빨갛게 변하는 걸 차단을 하고 노랗게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누룰황 해서 황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황차를 대표하는 게, 옛날에는 당나라 때는 그 몽정황화라고 해가지고 그 사천성에 유명한 그 한나라 때 감로대사 오이진이가 차는 하늘이 내린 신약이라고 있어. 신선이 내린 약 해서 7그루를 심어서 차잎을 따서 사람들 병을 고쳤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 7그루가 지금도 살아있대. 근데 제가 사천성을 안 가봐서 확인 안 해봤는데 책에 뭐 지금도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몽산에 있는 차잎을 따서 이게 차를 밀폐를 시켜서 만든 황차가 있는데, 그게 몽정황아라는 그 전설적인 차인데, 이 군산은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6년에 라이프치 세계 박람회에서 1등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 전부터 군산은침은 뭐 소동판이 뭐 그런 유명한 시인들이 이 군산은침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명한 차가 이 군산은침이야. 그런데 이제 이 군산에서 원래 녹차를 만들다가 어떻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약간 노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황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군산은침은 황차를 대표하는 차가 군산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차, 은침 백호를 시음을 할 때 은으로 만든 침처럼 뾰족 나온 싹만 따서 만드는 게 그 복건성 북쪽 그 복정현에서 만든 백호 은침 백호인데, 그 차잎 형태가 우리가 낚시할 때 보는 찌처럼 가운데가 통통하고 우아래가 똑같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 물고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미끼를 물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 그 은침차도 차잎 싹 안에 아직 덜 핀 그 어린 싹이 3겹에서 4겹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잎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융털 때문에 수분이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붓고 조금 기다리면은 그 안에 수분이 배어 들어가면서 차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은 약간 뽀로 무거우니까 내려가는데 가운데는 통통하고 우아래가 쪽 빨아서 이제 가늘으니까 빠빠이서 쭈르륵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이 차잎들이 처음에는 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차잎에 수분이 배어 들어가면서 요게 반드시 서요. 가지고 동굴의 종유석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지 좀 수백 수천의 차잎들이 이렇게 꼿꼿이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무거워지니까 뽀록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수분이 계속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맨 껍데기에 있는 그 차잎이 붕 이렇게 피면은 그 안에 진공 상태가 돼요. 붕 이렇게 터지면서 그 안에 진공 상태가 되니까 그 이제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붕 올라가. 그러다가 서서히 다시 또 수분이 배어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차잎에 수분이 배어 들어가면 이게 또 다시 무거워져. 무거워지니까 또 내려왔다가 그 안에 있는 두 번째 잎이 이렇게 펴지면은 그 안에 또 진공 상태가 돼. 진공 상태가 되니까 또 이게 뭐 밀도가 낮아지니까 또 부르륵 올라갔다. 그렇게 세 번, 그때 뭐랄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삼낙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그 차잎들이, 무수한 차잎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것들을 보는 경관을 더 보여주면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은침차예요. 근데 그런 차를 그제 80년대 쓴 책에도 만나기가 힘들다고 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정말 그제 황실에 진공을 할 때는 잘못 만들면은 누가 이거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차를 이따위로 만드느냐 하면 바로 모가지요. 그게 목숨 걸고 만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일창만 따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은 그제 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한 근에 얼마 무게로 팔아요. 근데 차잎은 그 뾰족 나온 싹 말고 이게 한 잎이고 두 잎이면 잎이 세 개가 되고 훨씬 무거워. 세 배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게 요즘은 일창만 따는 게 아니라 일창 일기를 따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 거기서 또 욕심을 또 더 많은 사람은 일창 이기까지 따가지고 뾰족 나온 싹에다가 잎사하고 두 개 달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은침차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은침은 뾰족 나온 싹만 따서 만들었다. 침 같다, 은으로 만든 침 같다, 은침차인데 그런 차를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여기 물 채워라. 근데 제가 이 차는 그 5년 전에 호남성 이제 복전차 수입으로 갔다가 거기서 군산은침을 살려고 군산은침 호남성 총대리점을 갔는데 없어. 전부 아까 얘기 1창 2기 아니면 1창 1기, 고급차가 1창 1기야. 아, 이런 거 말고 싹만 딴 거 없나요? 그런 건 중국산 비싸서 못 먹는데 그냥 안 팔리니까 안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건 1창 1기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 주고 이제 사왔는데 어렵게 구했어. 근데 호남선을 가도 사람들이 군산음침이 명차라는 건 다 아는데 좋은 군산음침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은 지금 시진핑이나 뭐 그 밑에 공산당 그 간부급들이 먹지 시중에 흘러나온 게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처럼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모르면은 그런 차를 모르니까 우리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좋은 차는 황제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돼 있으니까 중국은 좋은 차는 무조건 진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차례가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그나마도 사기가 어렵고 그 뭐지 고급 관료 밑에는 이제 재벌들 있잖아. 중국 재벌들. 근데 중국 재벌들은 뭐 술도 좋아하고 뭐 황금도 좋아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차를 더 좋아해요. 제가 이제 이 군사는 처음이니까 생각나는데 1993년도에 제1회 보이차 국제 학술 세미나 할 때 이제 운남성을 갔다가 학술 세미나 보름 끝나고 항주로 와가지고 서용정 사고 소주 가서 그 동경 이거 뭐야 이거 그 뭐지 병라촌 사고 그러고 다시 상해로 와가지고 그 상해에서 100년 이상 된 그 유명한 찻집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주 동산에 병라촌을 사러 갈 때 우리 한국 곡삼 있지 인삼을 몇 갑을 이제 가지고 이제 중국을 갔을 때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서로 예물로 이제 준비를 갔는데 그 먼 그제 뭐랄까 강소성 동산 그 뭐랄까 태호 주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동산가에 갔는데 그때 이제 4월 말이 되니까 이 차는 4월 5일 이전에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지고 좀 싼 건 있대. 아니 싼 거 말고 나는 아무튼 이제 병라촌이 그 무슨 차인지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차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오면서 선물을 주려고 삼을 하나 갖고 왔다. 아주 백삼 그 몇 푼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안색이 변하면서 마침 그 뭐랄까 비서한테 그제 올려야 되는 차가 두 군 있는데 이거 너한테 준대. 너한테 팔겠대. 그래서 그걸 사오면서 인삼이 그 중국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요. 인삼을 그냥 우리는 닭 삶을 때 삼계탕에서 넣는데 그 사람들은 인삼을 옛날에는 그제 가짜 인삼이 많잖아요. 뭐 한국 것이라 해가지고 막 가짜들 막 팔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이건 오리지널 고려 삼이잖아. 아주 이 사람들은 허리춤에다가 인삼 묶어가지고 피곤을 한 번씩 빨아먹는데 그 정도로 신봉 오는 게 우리나라 인삼이야. 그래 한갑을 이 할아버지가 그냥 안색이 변하면서 맛집이 있다 하면서 내가 두 그릇 사왔는데 말 그대로 그 천하의 그 명차예요. 그러면서 내가 군산은침을 사고 싶은데 책에 보니까 군산은침이 명차라고 하는데 이 명차를 좀 사야 쓰겠는데 어디 가서 사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상해에 있는 어디 찻집을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찻집을 갔더니 앞에서는 막 푸대다니 많고 막 해가지고 싸구려 차들 되로 막 한 대 얼마씩 이렇게 파는데 그 안에 이제 고급 손님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차를 사고 그러는데 진짜 VIP들은 2층으로 올라가면 주인한테 편지가 없으면 주인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소주 동산에 어떤 어르신이 편지를 써줬다. 편지를 딱 주니까 2층으로 올라가시라고 해가지고 2층 가서 거기다 한 거의
7, 80된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군사는 짐을 좀 사고 싶다. 그랬더니 군사는 짐은 5월 중순에 넘어야 되니까 네가 돈을 놓고 가면은 내가 차가 도착하면은 너한테 붙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오고 그제 주소를 싹 떠주고 또 인상 한 값 주고 그러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거금이야. 나는 돈을 주고 가면은 그제 붙여준다 해서 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93년도인데. 근데 어마어마한 비싼 돈이야. 근데 아니 한국 사람 자존심 있잖아. 말 꺼내놓고 비싸도 못하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탈탈 털어서 있는 대로 이제 싹 주고는 왔는데 진짜 차가 왔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군사는 짐이 아니라 뭐가 차가 반질반질반질해. 뭐 그저 볼링장 가면 볼링 핀처럼 이렇게 빼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가지고 반질반질반질반질 해가지고 하얀 노란 융털이 막 쌓이는데 아 진짜 오리지널 군사는 짐을 만나요. 그때 그 상해에 가서 산 뒤로는 그런 차를 살 수가 없어. 이게 세상에 그제 세계 박람회에서 1등은 그 차라고 3기 3낙. 그때 그 차는 진짜 3기 3낙을 해요. 해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하나도 못 팔아먹고 그대로 어디 저 창고에 지금 처박혀 있을 거예요. 이 차만 해도 어쩌다가 이력이 약간 핀 것이 달린 것이 있어. 그냥 전부 일창해야 되는데 어떤 조금씩 잎사고 하나 핀 것이 조금씩 달려 있어.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사온 거예요. 근데 지금 황차는 옛날 그 선비나 어떤 그 참선하는 스님들이나 저 산속의 도사들은 정말 이 차를 심신수양으로 위해서 차를 먹었어요. 요즘처럼 맛과 향으로 즐기는 그런 풍조가 아니라 옛날에는 다 수신양성하고 심신수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차를 먹고 이제 그랬는데 현대화 가지고 사람들이 녹차에 은은하면서 청아하고 맑은 녹차가 있는가 하면은 우롱차 막 온 방안이 그냥 난향으로 막 뭐랄까 막 진동하는 그런 우롱차가 있고 그저 그런 차들이 있는데 이 황차는 이게 향이 있는 듯 없는 듯 맛도 요것이 뭐야 신선하고 상쾌하고 담백하면서 단맛만 있지 무슨 어떤 그 특색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차는 비싸기만 하지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즘 황차들은 72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야 황차예요. 녹차는 한 길게 해서 한 7시간이면은 차를 만들어요. 근데 황차는 72시간을 띄워야 돼. 근데 중간에 이 띄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력을 들이고 어렵게 만든 차이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차입 자체도 최고급 차들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비싼데 이게 덤덤하면서 맛이 없어. 그래서 요즘은 녹차에 가까웠게 아까 이제 몽정 황화 아까 우리 실습을 차 어제 책에는
아무튼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명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천성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한 금만 사다 주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 몽종황화가. 그래서 그걸 사왔는데 몇 년간 이제 우리 뭐랄까 실수 보면서 다 써버렸는데 딱 보는데 이 황차는 색깔이 노랗잖아. 근데 약간 노란색에 약간 푸른색이 많이 나. 이게 녹차식 황차. 그러니까 황차에 담백하면서 신선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맛이 아니라 약간 은은한 녹차 향도 있으면서 맛도 녹차처럼 그제 신선하고 그런 녹차 맛이 나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먹어. 그래서 요즘은 변형된 황차야. 근데 요걸 한 몇 년 묵혀놓으면 오리지널 황차가 돼요. 봉다리 안에서 발효가 되니까. 뭐 봉다리 안에서 발효되거나 뭐 우피지에다가 놓고 이렇게 거기서 발효시키나 똑같지 뭐. 이 종유석 매달린 것처럼 꼿꼿하게 다 섰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고급차예요. 밑에 죽순이 막 우죽순이라고 뾰족뾰족 올라온 것처럼 생기고 마치 창검을 땅에다 꽂아서 숲을 이룬 것처럼 아주 그런 장관을 연출하는 게 이 은침차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백호 은침은 펜잔병처럼 싹 누워버리잖아. 근데 이 안에 꼿꼿하게 제대로 다 서 있잖아. 위에 송사리들이 막 저기 뭐라고 막 다 매달린 것 같고 동굴 속에 종유석이 매달리는 것 같잖아. 근데 이런 군산 은침을 우리가 시중에서 사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호남선까지 가서도 이거 그냥 어렵게 사왔다니까. 이게 바로 차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경관을 연출하는 차의 하나 묘미예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거 있고 세 번 올라가고 세 번 내려오고 이제 삼기삼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려면 조금 좁아가지고 더 길쭉하게. 근데 요걸 하면 한 10명쯤 오면은 조금 더 큰 거, 고가 높은 거, 그걸로 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아마 5년 묵어서 황차 맛이 나올 거예요.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색상도 약간 푸르푸르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안에서 5년 동안 발효돼 가지고 색깔도 이제 약간 누리끼리 오고 그러잖아. 그리고 탕색도 노란색이 나오고. 이게 이제 진짜 황차 탕색이에요. 처음에는 약간 푸른색이 많았어요. 왜냐면 차를 마시는데 덤덤하고 밋밋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차고 그저 비싼 차라도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녹차처럼 72시간 미나을 시켜서 띄우는 게 아니라 뭐 한 20시간 정도만 띄우면은 녹차의 향도 나오고 황차에 발효된 매끄럽고 부드러운 맛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 그런 변형되는 황차들이 많은데 그게 먹기는 처음 막 만들었을 때 약간 담담하고 신선하고 상쾌한 그런 거지 해차였을 때 녹차식의 황차가 훨씬 맛이 좋아요. 근데 이제 한 5년 묵히다 보니까 신선하고 그런 맛들이 싹 없어지고 약간 그 묵은 맛 그런 맛이 배이면서 황차 원래 이제 맛과 향이 나오는데 장 가지고 와. 한 2명 정도만 더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딱 채우면 그래도 조금 훨씬 더 보기 좋을 판인데 야, 이거 갖다 93년도에 아니
그 2015년에 호남선을 갔을 때 호남성의 성도가 장사예요. 그지 장사가 수도, 호남성의 수도인데 군사는침 총대리점.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편지는 안 받고 소개만 받아가지고 그제 갔는데 이 차가 딱 하나 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비싼 차 못 먹는다고 좀 깎고 돌아오는데 1원도 못 깎고 줘. 그래서 한 건이 500g인데 반금밖에 못 사.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눈 빠지게 기다리다 딱 하나 올라가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백차나 이 황차류는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은 게 이 황차예요. 마치 군자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지나치게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혀 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제 중도의 길을 걷는 군자의 성품과 같은 차다 해서 특별히 그런 학자들이 즐겼던 차가 이제 황차예요. 우리가 이제 콩을 가지고 그저 삶아서 찧어가지고 지푸레기에다 이렇게 세 개다 묶어서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그걸 발효를 시키면 된장이 되잖아. 메주가 되잖아. 근데 청국장은 그저 콩을 삶아서 그저 시루 같은 데 넣고 그 옛날 시골에 막 부엌에 이제 불을 잔뜩 떼고 두꺼운 이불로 무릎을 씌워요. 그래서 거기서 황차만들 띄우는 거예요. 근데 맛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된장하고 청국장. 근데 건강은 청국장이 훨씬 좋지. 된장도 좋지만. 근데 이 황차도 마찬가지로 녹차도 좋긴 좋은데 그런 식으로 그 밀폐를 시켜서 민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경미하게 발효시켜 놓으니까 차 맛이 담담하면서 은은하고 신선하고 상쾌한 그런 맛이 나와서 옛날부터 이제 학자들이 주로 좋아했던 차가 이제 이 황차예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이런 자몽을 하면 이거 차도 아니고 뭐 차라리 그냥 우리 그 고소한 숭늉 먹는 게 훨씬 낫지.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이 차 누가 먹어?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니까 그제 72시간 발효시킬 건 한 20시간만 발효시키면은 녹차 향도 나오고 맛도 그 달달하니 맛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지. 그래서 전부 그런 황차들 나. 좀 중국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차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시대의 조류가 그런 걸 어떻게 누구를 탓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황차를 이 군산은천을 만들 때 솥에다 덮으면서 그제 가볍게 이렇게 비비면서 털어주고 또 덮으면서 이렇게 이제 털어서 이게 차잎들이 이렇게 휘면 안 돼. 휘면 야들이 그 삼기삼나가 못 오니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얼만큼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차가 좋고 나쁜 차가 돼요. 이게 야들이 등이 굽으니까 아이고 나 죽고 너고 다 누워버리잖아. 만들 때 덮으면서 비비고 그런 과정들을 잘 정말 정교하게 잘해서 차이들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들이 처음에는 꼿꼿이 다 쓰더니 이게 싹만 따는데 싹이 막 벌어진 것들 그런 것까지 이거 따니까 야들이 다 누워버리는데 아이고 참. 몸들 좀 안 따서져요? 따뜻해졌어요. 예? 따뜻해졌어요. 그죠? 차가 좀 예. 아니 싹만 땄으니 얼마나 뭐, 손이 아 저는 이마에 땀도 나는데. 손이 따뜻해지는 예. 이게 차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차는 이게 뭐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몸이 따스워지고 이제 몸에서 땀이 나니까. 근데 사실 녹차, 명차 만드는 것보다 황차 만들게 몇 배 더 어려워요. 시간도 뭐 3일씩 걸리고. 맛도 이렇게 많으면 요즘 사람 진짜 안 사. 그러니까 그지 뭐랄까 3일간 발효시킬 건 하루만 발효시키면은 황차 맛도 있으면서 녹차 맛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아니 소비자들이 이런 차 그 비싸기만 하지 맛이 없는데 누가 사 먹겠어. 근데 어떻게 1등 했을까요? 예? 맛이 없는데 어떻게 1등? 맛이 없는데 어떻게? 네. 1등했어요. 라이프지 거기 대회에서 그 사람들은 또 중간 맛이 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명차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군자의 성품을 닮은 차다 해서 좋아했다 했잖아. 학자들은 알고 일반인은 모르는 맛. 요즘처럼 맛과 향으로 먹은 게 아니라 옛날에는 심신 수련하기 위해서 차를 마셨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실컷 차 한 잔이 도의 시작이다 해가지고 도를 좀 닦으려고 차를 먹는데 막 병라춘이라든가 대만의 포종 청차라든가 그런 거 먹다 보면은 도 닦고 싶으면 싹 없어져 버려. 그 향이 온 집안에 이 맑은 청하면서 맑은 난향이 온 방안에 막 진동을 하는데 도 닦고 싶은 맛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 닦는 사람들이 이런 몸이 건조한 이런 황차들을 먹었는데 지금 요즘 사람들은 비싼 돈 주고 사면은 차가 맛있어야 그 값어치가 있는데 덤덤하니 아무 맛도 없으니까 안 팔리잖아. 근데 아무튼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명차들 그런 차들이 이 황차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 그 폼다반 때 그 같은 호남성 이제 여긴 동정호 이제 그 호수 안에 군산인데 호남성에 그 상강이라고 있는데 그 상강 하류에 그 북쪽 항구다 해가지고 북항 모첨이라 해서 당나라 때 문성공주가 티벳으로 시집을 갈 때 그때 그 혼수에 북항 모첨을 가지고 와서 티벳 지방에 차문화를 일으켰다. 그런 명차들이 있는데 근데 북항 모첨도 거의 녹차향이야. 문성공주가 먹었던 그 황차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